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7세대 부분 변경 버전인 더 뉴 그랜저입니다. 신형 그랜저는 5월 14일부터 출시가 되었으며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장 디자인과 함께 내장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고 플레오스 커넥트가 최초로 도입이 된 차량입니다. 또한 오늘 함께 가격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기존 2025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평균 418만 원 정도가 오른 4,185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이는 기아의 K8과 비교했을 때 약 5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번 신형 그랜저는 실내에서의 변화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외장 디자인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외장은 유광 7가지, 무광은 3가지, 총 10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신규 컬러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서의 변화를 찾아보자면은 이 그릴의 포인트가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메쉬 패턴의 컨셉 그릴이 적용이 되면서 차체가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의 형상도 약간의 변화가 되었는데요. 기존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베젤 리스 타입의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적용이 되며 좀 더 심플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세로 방식을 채택을 했었는데요.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위쪽에 데이라이트와 동일하게 수평 형식을 가져가면서 통일성을 조금 더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차체가 큰 편이긴 하지만 좀 더 차체가 커 보인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 옆에 오니까 신형 그랜저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재원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프론트와 리어의 범퍼 형상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장이 약 15mm가 늘어난 5050m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그먼트로 따졌을 때에는 준대형급에 속하긴 하지만 웬만한 대형 세단과 비교하더라도 덩치면에 있어서는 밀리지 않는 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는 유광 7가지, 무광 3가지, 총 10가지의 외장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키 컬러는 아티스널 버건디 컬러입니다. 그 컬러가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그랜저인데요. 이게 57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실내에서만 그랜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야외에 나갔을 때에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컬러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인치 사양입니다.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인치수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실제 인치수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디자인이 접목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안쪽에 휠캡만 보더라도 한 번 더 커버를 덧대놔서 확실히 깔끔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블랙잉크 차량이기 때문에 블랙잉크 전용 20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게 유광이 아닌 무광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이 듭니다.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245에 40 사이즈가 적용이 되면서 이게 트림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 차량은 풀 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기존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실내 MBH와 승차감에 있어서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시승기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기존 그랜저에서 없었던 파츠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휀다 쪽에 사이드 리피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 쪽에 이 라이트가 들어왔었는데요. 신형은 휀다 쪽으로 옮겨지면서 약간 제네시스의 느낌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고급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신형 그랜저 후면부입니다.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라이트류의 형상이 달라졌습니다. 테일라이트의 형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좀 더 슬림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양산형이라기보다는 약간 컨셉트카에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블랙잉크이기 때문에 이 베젤이 블랙이긴 하지만 기본 트림이라든지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라이트 안쪽에 크롬 몰딩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라이트 쪽에 크롬 몰딩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신형 그랜저는 턴 시그널이 범퍼 쪽이 아닌 테일라이트 아래쪽에 오게 됩니다. 현재는 깜빡이를 켜둔 상태인데요. 기존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이 깜빡이의 위치가 변경이 되었다는 게 외장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그랜저 오너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도로에서 마주치더라도 너무 앞쪽으로 붙게 되면은 턴 시그널이 범퍼 아래쪽에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수가 있었는데요. 신형은 테일라이트 바로 아래쪽에 베젤을 넣어놓음으로써 시인성이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깜빡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캘리그라피 트림 같은 경우는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예쁜 모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분 변경 버전이기 때문에 범퍼의 형상이 조금 달라지면서 좀 더 심플해진 느낌이 듭니다.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 엠블럼 위쪽을 누르게 되면은 전동으로 개폐가 되는 방식입니다.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부터 탑재가 되며 용량도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한정으로 전기 모터와 배터리의 위치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 사양입니다. 아래쪽에 러기지 매트도 충분한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아주 넉넉한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무광 컬러가 입혀져 있는 그레이인데요. 기존에 없었던 컬러이기 때문에 확실히 유니크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신형 그랜저의 파워트레인은 7세대와 동일하게 2.5 가솔린과 3.5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3.5 LPI 총 4가지가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차량은 6기통이 들어가 있는 3.5 가솔린 사양인데요.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에 처음 들어가 있었던 투모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연비가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연비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형 그랜저 실내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의 인테리어 컨셉트는 프리미엄 라운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외장에서의 변화보다는 실내에서의 변화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일단 이 전방부를 보시면은 디스플레이부터 엄청나게 많이 변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기존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달라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스티어링 휠 혼 사이즈도 조금 더 축소가 되면서 약간 넥소에 들어갔었던 스티어링 휠의 느낌하고 흡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칼럼식의 기어 방식은 동일하긴 하지만 디자인이 약간 동글동글하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슬림하게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전반적으로 현대차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방부에 보면은 클러스터가 이렇게 슬림한 9.9인치 디스플레이로 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슬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요소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어 방식이라든지 현재의 속도, 연비 그 정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측후방 요게 켜져 있기 때문에 라이트 방식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SDB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전환이 될 첫 번째 모델 그랜저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옥스 커넥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무료 화면이 17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차량의 제어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스팟을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요거는 테슬라를 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아래쪽 바에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운전 중에 나름 그래도 사용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운전 중에 가장 많이 손길이 닿는 부분들은 공조 시스템입니다.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버튼을 배치를 해놔야지 조작성이 조금 더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에는 또 물리적인 버튼으로 배치를 한 번 더 해놔서 주행 중에 사용성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아래로 누르면은 통풍, 위로 올리면은 열선 이런 식으로 사용성은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도 옮겨졌습니다. 기존에는 센터 쪽에 있었는데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콘솔 쪽에 옮겨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드 트림의 가니쉬라든지 뭔가 이런 실내 감성이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에어벤트가 별도로 눈에 튀어나오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게 히든 방식으로 안쪽에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가니쉬와 한 번 더 반사가 되면서 뭐랄까 진짜 가구점에 온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AI 시스템, 글레오 A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음성인식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퀄리티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럼 이 음성인식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해볼게요. 안녕 글레오. 네, 부르셨어요? 이번 신형 그랜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아볼게요. 신형 그랜저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넉넉한 실내 공간,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특히 뒷좌석 공간이 넓고 편안하며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운전과 주차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줘요. 야, 이거 진짜 사람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 AI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약간 오픈 AI,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마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야, 진짜 기존 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러고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면은 그냥 제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 그랜저는 글레오 AI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진짜 쓸모 있는 AI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야, 요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앱 마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앱을 즉시 다운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비도 새롭게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저기서 사고가 났어. 아니면 1차선에서 갑자기 무슨 낙하물이 떨어졌어. 이런 것까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폰 프로젝션을 사용을 안 해도 편안하게 길찾기,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거 소프트웨어. 사실 이게 신형 그랜저가 거의 400에서 500만 원 가까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소프트웨어 하나만으로 끝났습니다. 이 플레오스 커넥트 17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부터 탑재가 됩니다. 이것만으로 솔직히 말해서 신형 그랜저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시트의 퀼팅, 파이핑 형상도 많이 달라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오브제나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곳곳에 많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빔 패턴이라든지 매듭 파이핑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뭔가 좀 더 한국스러운 미가 더 가미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사양이 탑재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신형 그랜저는 그 있잖아요. 버튼 누르면은 반투명으로 갔다가 투명으로 이루어지는 거. 솔라루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옵션 사항이고 그 옵션을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파노라마 글라스,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차량은 블랙잉크 차량이기 때문에 블랙 전용 가니쉬와 패턴 그리고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톤 다운되면서 우아한 느낌이 듭니다. 진짜 시트 소재만 보더라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갖고 싶네요. 그리고 현재 2열에 탑승해 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신형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그렇긴 하지만 소재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루프 쪽에도 스웨이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만졌을 때 굉장한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B필러나 C필러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고급스러워요. 진짜 요것만 보면은 거의 제네시스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쪽에 카페트도 1열하고 동일한 소재와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1열하고 2열의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 그랜저와 비교한다면 플랫폼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열의 공간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기존 같은 경우는 배터리와 모터의 위치 때문에 2열의 리클라이닝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모터와 배터리의 위치를 최적화시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존 하이브리드 오너가 가장 아쉬웠던 포인트거든요. 근데 신형은 확실히 이러한 것까지 개선이 많이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너무 좋긴 하지만 의전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어진 그랜저다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옵션상으로 2열에도 열선과 통풍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편의사항에 있어서는 정말 편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솔라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신형 그랜저 사양입니다. 이게 터치식이거든요. 그래서 터치를 한번 딱 클릭을 하면은 이게 시동을 켜야 되네요. 전력이 안 들어가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전력을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클릭을 했을 경우에 와, 진짜 이것만 보면은 거의 포르쉐 파나메라입니다. 이러한 솔라루프 방식이 보통 국산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런 소프트웨어부터 해가지고 첨단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리와 유리 안쪽에 전류가 흐르는 패널이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진짜 다른 사람이 내 차에 탔을 때 자랑하기 좋은 옵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캘리그라피에서도 따로 옵션을 추가해야지 들어가는 품목입니다.
이게 총 6개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신형 그랜저의 외장부터 실내에 들어가 있는 소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는 유광과 무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광이 조금 더 예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신형 그랜저의 실내외에는 전통에서 모티브를 얻은 패턴과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자개의 느낌 아니면은 이런 퀼팅의 느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살려둔 느낌이 있습니다. 요게 오칠을 해서 만든 그릇이거든요. 요 컬러의 구현을 상당히 잘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하게 되면 약간 촌스러워질 수가 있는데 그 촌스럽지 않은 포인트를 상당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티의 퀼팅 파이핑이나 카페트 같은 경우도 이런 전통에서 모티브를 얻은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기존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최고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블랙잉크에 들어가는 디자인 모티브가 되는 전시관인데요. 특히 오칠이라든지 먹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다크하면서도 깊이 있는 블랙 이런 것들을 신형 그랜저 내외관에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이런 한국의 미, 전통적인 미가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예쁩니다. 예뻐요. 자,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K 세단 더 뉴 그랜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그랜저에서 아쉬웠던 포인트의 개선폭이 눈에 띄고요. 특히 현대차의 SDB 전환 시당 모델인 만큼 플레우스 커넥터가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